귀찮아. 자, 지난주 숙제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숙제를 안 하신 분 손 요렇게. 검사할 필요는 없겠지. 잘했을 거야, 이건. 떠볼까? 옳지. 왜, 아니, 괜찮아, 뭐. 다 틀렸겠어, 설마? 어이구, 풀분이 많이. 나중에 조사 버렸네. 옳지. 채점을 채점만 안 해. 왜 우리 훔치기만 왜 채점을 안 하지? 자,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빠르게 어떤 걸 질문할 것인지 번호를 한번 골라보고 있어 봐봐요. 자, 질문할 거를 한번 몇 번을 볼까? 궁금한 게 없다고? 단 한 개도? 그럼 내가 질문한다? 소연 씨 되게 오랜만이다. 이거는 좀 가자 잘 풀었네? 그냥 알았어. 줘봐. 널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씨. 오, 이 깜찍 발랄한 이 뭐지? 이 다음부터 힘들었구나. 알았어. 자, 몇 번을 볼까? 2번이요. 자, 11번 들었고 9번. 9번. 응? 7번? 36번이요. 36번. 37번이요. 37번. 17번. 21번이요. 21번. 51번이요. 51번. 53번이요. 53번. 까지만 볼까? 자,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9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제 원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파장대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든 방출 스펙트럼이든 간에 이 흡수 이런 선이 나타나는 그 위치가 그 원소의 고유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딱 봤을 때 이미 원소 3개가 있는데 어떤 별의 대기 성분을 이제 분석을 했더니 이게 지금 별입니다. 자, 그랬을 때 A, B, C가 있는 것만 쭉 봤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만 지금 여기 요거는 B에서 기원된 흡수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흡수선은 여기서 기원된 게 되는 것이고 근데 C에서 기원된 거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대기와 같은 경우는 지금 B의 대기 성분과 A의 대기 성분이 지금 같이 들어있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들의 간격은 일정하지 않다. 이 간격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간격이 넓든 좁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선 맞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고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방출선이냐 이걸 묻는 것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별 표면에서 빛이 빠져나가려면 별의 대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별의 대기를 지나가면서 일부 에너지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흡수선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지. 그러면 별에서는 방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틀렸겠지. 그러면 이런 게 우주에서는 이런 게 그럼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배우게 되면 발광성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배우게 될 일이 있을 것인데 오리온 자리에 있는 오리온 대성운처럼 스스로 지가 막 이렇게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성운이라고 그러면 이제 방출선이 나타날 수 있는데 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질문 한번 쑥 한번 해볼까? 근데 가나다 순이 아니라 왜 서연이가 제일 위에 있을까? 신기하네. 왜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맨 위부터 한번 해볼까? 아니, 맨 밑에부터 한번 해볼까? 밑에부터. 자, 유찬 씨. 유찬. 자, 태양에서 오는 태양빛을 내가 프리즘으로 쫙 펼쳐봤어. 자, 그러면 그때 나올 수 있는 것은 연속 스펙트럼일까, 흡수 스펙트럼일까, 방출 스펙트럼일까? 너가 유찬이야? 아니 혹시 자기가 배성인가요? 아니야. 그냥 맞으면 돼. 눕지만 않으면 돼. 흡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니은은 그다 치고, 자, 디귿. 별의 대기에는 A, B, C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C에 관련된 선이 없으니까 디귿은 틀렸겠지. 그럼 답은 기억 하나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면 지금 요렇게 나타났어. 지금 별에서 온 것을 했어.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흡수 스펙트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고온의 기체에서 나온 거라면 이거는 방출 스펙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별에서 온 것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서 나왔네. 그럼 이것도 흡수 스펙트럼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요 결과 나타나는 스펙트럼 두 가지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학교 시험 문제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시험지가 흑백이다 보니까 이게 흡수선인지 방출선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배경이 하얀 상태에서 선이가 있으면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배경이 다 까만 상태에서 이렇게 흰색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것은 방출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들은. 그래서 흑백 시험지 갖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억 A와 B는 동일한 기체가 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 A와 B가 동일한 기체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요 흡수 스펙트럼이 여기 나온 것이 A, 그 다음에 C 이런 거 될 것이고 얘가 지금 B가 될 것인데 같은 위치에 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나 지금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동일한 기체가 될 것이다 라고 봐야겠지.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가 같다. 같은 위치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연소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다 했는데 A에서 연소 스펙트럼이 아니라 별에서 온 거기 때문에 흡수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지에는 이게 아마 맞다고 되어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니은과 같은 경우에는 별에서 오는 모든 스펙트럼은 100%다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B에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은 나의 니은이 될 것이다. B는 방출선이기 때문에 니은이 된다 라고 보는 거 맞겠죠. 그러면 답은 5번이 되는 거, 아니 5번이 아니라 6번 기억 디귿이 되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번을 봅시다. 자, 17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빅뱅 우주론에 대한 것이 나오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어디 갔어? 아이고 귀찮아.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아주 작은 뜨거운 점에서 대폭발이 난 다음에 급팽창이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팽창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 설명 구하기 보게 되면 우선은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우주가 처음에 이 뜨거운 한 점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됐지만 현재 지금 나오는 말로는 빅뱅 당시에 우주의 온도는 약 10조 켈빈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중이고 계속 온도가 떨어지면서 현재는 약 2.7 켈빈 정도에 도달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것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에 관측되고 있는 수소헬륨의 비율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도현씨 자, 요거 수소헬륨의 비율은 몇 대 몇일까? 그 자, 개수비 개수비요. 개수비 12대 1. 오, 잘했어. 그러면 질량비는 3대 1.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는 여러분들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수소헬륨의 개수비는 12대 1이고 그 다음에 질량비는 3대 1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우선 요거는 맞겠고 그 다음에 어느 나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적세편이라는데 이 적세편이란 말 때문에 질문했을 것 같아. 근데 이건 뭐냐면 이 모든 은하들 또는 별들은 나로부터 다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장이 다 길어지게 돼. 그러면 내가 눈으로 봤었을 때 뭐 노란색인 실제 노란색인 그런 은하라 하더라도 멀어지게 되면 적색 쪽으로 얘가 파장 길어지면서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은하가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다 후퇴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적세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거 맞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되고 있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3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36번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객관식이 나왔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빅뱅 우주의 증거가 되고 있는 거 맞겠고 그 다음에 현재 얘는 2.7킬빈에 해당되고 있다. 그 다음에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고 있다. 맞겠지. 그 다음에 약 38만 년 전에 자유롭게 빠져나간 빛이 관측된 것이 되는데 요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인데 우주가 빅뱅으로 빵 터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38만 년이 지나고 나잖아. 그러면 그 전 우주와 그 이후 우주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 전 우주는 불투명한 우주, 빛이 직진을 하지 못하는 상태. 여기라는 요 그림처럼. 근데 38만 년이 지나고 나면 우주가 많이 팽창했기 때문에 빛이 직진을 합니다. 그때 그 직진한 그 빛을 우주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하는 것들이지. 그래서 요것도 맞는 성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그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요 선지도 맞는 게 됩니다. 이게 아주 차이가 아주 10만 분의 1 정도의 아주 작은 차이가 있는데 그 작은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은하도 만들어지고 별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것들이지. 이것도 맞는 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복사는 코크모에서 벌써 틀렸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가 되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37번을 봅시다. 똑같은 건데 옳지 않은 설명이래. 자, 펜지어스 윌슨이 최초로 관측하였다. 그 지난주에 있다시피 학자 이름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지금 당장은 막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학교 시험이 코앞일 때는 그때는 이 학자들 이름을 다 외워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사람에 의한 우주 배경 복사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고온의 초기 우주에서 형성된 복사 에너지다. 여기서 고온이다. 그 다음에 초기 우주다. 그랬을 때 초기 우주가 언제냐면 빅뱅이 있고 난 다음에 약 38만 년 후가 되는 것이고 고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빅뱅이 있고 38만 년이 됐었을 때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 정도가 돼요.
지금 2.7켈빈인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온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봐야겠지. 태양 표면 온도의 약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성 출발된 복사 에너지 맞겠고, 그 다음에 2.7켈빈인 거와 일치한다 맞겠고, 그 다음에 방향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이 미세한 차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은하라든지 아니면 별과 같은 이런 천체들을 만드는데 이런 차이가 필요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것도 맞겠고, 그 다음에 가속 팽창한다는 거 이 말 처음 들어봤을 거야. 근데 니네가 어느 학교로 가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대진이나 선덕과 같은, 특히 선덕이 그럴 경우인데 가속 팽창에 대한 얘기가 한 번은 언급이 될 겁니다. 그거 시험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때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가속 팽창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덕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틀리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라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51번으로 훌떡 넘어가 봅시다. 자, 51번을 보게 되면 아주 복잡한 그래프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거를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그때 설명을 좀 했었었는데 얘 상태가 왜 이래? 가나다라가 있는데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대를 쭉 내려가봐 이렇게. 그러면 가는 여기가 되고 나는 여기가 되고 다는 여기, 그 다음에 나는 여기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점점점 파장이 길어진다가 되는 겁니다. 요게 고급지게 표현하게 되면 람다 맥스는 T분의 A다라고 하는 변이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공식 몰라도 돼. 이거는 그냥 까먹어도 되고 그냥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파장이 다 길어진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초창기 우주부터 지금까지 온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점점 길어진 거다라고 봐야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자, 기억에 우주 나이가 가장 많은 것은 가가 될 것이다. 이게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온도가 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주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시간이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의 우주가 제일 어리고 라의 우주가 가장 이제 많은 거구나. 그래서 요거 틀렸겠지. 그 다음에 우주 온도는 떨어지고 있다. 맞겠고. 시간의 흐름은 가나다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 변화. 요거 아까 요거는 점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온도가 떨어지면서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이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 팽창하니까 온도가 떨어진다. 맞겠지. 그래서 답은 니은과 T가 두 가지가 되는 것들이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3번을 봅시다. 자, 이거는 미안합니다. 이거 빼야 되는데 못 뺐어. 그냥 버려버려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숙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네. 흑체 복사곡선이 뭐예요? 흑체라고 하는 것은 니네가 심화반이니까 살짝 얘기해도 되긴 하는데 흑체는 말 그대로 검은색 물체란 뜻이거든.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아가지고 100% 다 흡수할 수 있는 물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빛을 만약에 쏴. 그럼 이 빛을 얘가 100% 다 흡수를 하는 거야. 싹 다. 그러면 얘의 온도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외부로 다시 에너지를 방출할 건데 그때 얘가 전자파로 방출하기 때문에 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 람다는 파장을 말해. 그래서 얘의 온도가 높을수록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파장이 짧아진다.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다. 아까 얘기한 저것이지. 그런 게 있어. 이거 흑체? 흑체는 없지. 이건 가상의 물체야.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론적인 가상의 물체를 기준 삼아 가지고 공식을 만든 다음에 어떤 그 변수를 넣어 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얘는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야. 우주에 존재하지도 않고 블랙홀도 100% 에너지를 흡수할 수는 없어. 자.
자, 그러면 우리 몇 페이지 보냐면 교재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자, 그 교재 10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생뚱맞게 중력과 역학 시스템이라고 나온 것이 있는데, 자, 우선 기본적인 개념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그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 여러분들이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좀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자, 우선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는데, 이 힘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호작용이야. 그러니까 작용이든 반작용이든 어떻게든 간에 물체 하나만으로 힘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힘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힘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힘의 정의 뭐냐면 물체의 모양을 바꾸거나 아니면 속도의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방향의 변화가 생긴다거나, 요 세 가지를 만족을 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방향을 바꾼다거나, 물체의 속도가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물체의 모양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힘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중력, 마찰력, 부력, 탄성력 뭐 겁나 많아. 그래서 이런 전부 다 이제 역학적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 하나하나를 나중에 현재 통합 과정에서는 요거는 나오는데 나머지는 안 나와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해두시고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중력을 하면서 조금 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물체의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알짜 힘을 말합니다. 알짜 힘. 여기서 말하는 알짜 힘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얘를 이쪽 방향으로 당겨.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그러면 당연히 이 물체는 이 힘의 방향대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끌려갈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 내가 여기서 잡아당긴 힘과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똑같은 힘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하면 그때 이 물체는 운동을 하지 않겠지. 그냥 그대로 멈춰버리게 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분명히 나는 이 물체의 힘을 이쪽과 이쪽에 가하고 있지만 이 물체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물체 입장에서는 받는 힘을, 알짜 힘을 우리가 얼마냐 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알짜 힘을 0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알짜 힘은 힘의 합력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야. 하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합력으로 구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우리가 알짜 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지.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대.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지금 힘을 세 군데에서 만약에 작용한다면 이 물체는 지금 운동하는 방향은 왼쪽, 오른쪽, 위쪽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까? 한결같아 사람이. 진짜 신기하네.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은 어느 쪽일까? 위쪽. 위쪽. 일로 가겠지. 그치? 왜냐면 두 개가 알짜 힘 0이 되기 때문에 요 힘의 방향대로 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일까? F로 친다고 그러면. 자, 질문 쑥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게 쉬운 거니까 설마 또 한번 쳐봐야겠지. 엄준영 씨. 자, 준영 씨. 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F. 요거 하나밖에 없겠지. 이건 0이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력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중등이랑 때 배웠을 거야. 아니야, 무슨 안 배우지? 힘의 합력 배워? 힘의 합성, 분해 배워? 배웠어? 평행사변형 방법 뭐 이런 거 안 배웠어? 나라가 망조가 들었구나. 그런 걸 안 배우고 신기하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알짜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들에 대해서 얘가 이동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알짜 힘. 자, 그럼 알짜 힘이 0일 때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된 상태일 때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치? 가만히 있겠지. 그리고 물체에 정지되어 있거나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데 그때 이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운동이라 하는 것이지. 등속운동. 나중에 이제 말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감소하는 운동이냐에 따라서 등속 운동이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등가속 운동이냐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속도라는 말 나온 게 있는데 이거 중등에서 이거는 배웠을 거야. 자,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요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근데 이동하는 방법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A에서 B까지 갔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돌든 저렇게 돌든 어떻게 오든 간에 A에서 B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만큼의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변위라고 해요. 변위. 위치가 변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저 지점까지의 직선거리, 그것을 변위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얘가 이렇게 돌든 이렇게 돌든 간에 실제로 간 거리는 다른 말로 이동거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동거리. 그래서 요거 변위하고 이동거리하고 구분 잘 하셔야 돼. 변위와 같은 경우에는 두 지점에서의 직선거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동거리는 얘가 어떻게 가든 상관없이 쭉 실제로 간 거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 변위라고 볼 때와 이동거리로 볼 때 우리가 쓰는 양이 달라요. 뭐냐면 만약에 변위에 대해서 나왔다. 그러면 물체의 빠르기를 변위를 걸린 시간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그 빠르기를 속도라고 하는 거지만 이렇게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그때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속력. 그래서 속도와 속력은 반드시 구분이 돼야 돼.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속도든 속력이 이렇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물리에서는 속도냐 속력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답이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변위에 대한 것을 시간으로 나눴다? 그러면 속도. 그 다음에 이동거리에 대해서 시간을 나눴다? 그러면 속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 여기다 라고 하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 이동거리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 그치? 매 순간마다 이동되는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향을 못 잡아. 그래서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그래서 물리에서 말하는 기호들 중에서 이 방향을 표시할 때 보통 화살표로 이렇게 방향성 있는 물리량이다 라고 했었을 때 화살표를 씁니다. 그래서 속도라고 했었을 때는 이것을 V 위에다가 짝대기 화살표 딱 그어 이렇게. 이게 속도라는 의미야. 근데 만약에 속력이다 그러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V라고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요거냐라고 하는 이 화살표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속도니까 변위를 시간 나누면 되는 거구나. 얘는 방향이 없으니까 속력이구나. 그럼 이동거리를 시간 나누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플러스는 일반적으로야 오른쪽을 말하고 마이너스는 왼쪽을 말합니다. 정해진 건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주어질 수는 있어.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간혹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플러스 X 방향, 마이너스 Y 방향 이게 막 나와. 그러면 좌표에서 플러스 X 방향은 오른쪽이고 마이너스 Y 방향은 아래쪽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자, 그래서 속도하고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봅시다. 등속도 운동이다 라고 되는 것인데,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야. 그 말은 뭐냐면 R자인이 0인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R자인이 0인 상태에서 운동 방향이나 운동 속도나 물체의 모양이나 변화되는 거 없이 그대로 같은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등속 운동의 식이 나오는데 거기 지금 여기 나오지만 오른쪽 또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는 식들은 잘 적어줘야 돼. 직선을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t만큼 운동한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이만큼 구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야. 그치? 거속식 기억나지? 어머 눈에 흰자 보여. 무서워. 자, 거속식. 그래서 이동된 변이량은
결국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공식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밑에 그래프를 잠깐 봅시다. 자, 물리에서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러면 항상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 그래프 나오면 무조건 XY축이 뭔지를 잘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넓이와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잘 기억해야 돼. 넓이와 기울기 이 두 가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프 나오면 무조건 XY축을 봐야 되고 면적과 기울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 자, 그러면 먼저 속력 시간 그래프야. 자, 얘가 처음 시간부터 측정을 했는데 얘가 어느 정도의 속력으로 얘가 유지되는 상태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가 이쪽 방향으로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었대. 그러면 얘가 처음에 만약에 10m/s로 얘가 지금 가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쭉 가서 여기까지 왔어. 이때 얘의 속력도 10m/s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속도가 안 변한 거야. 속도 변화 없이 그냥 시간만 지난 것이지. 이동거리가 좀 달라진 것들이고. 그래서 요렇게 얘가 처음 요 시작점 우리가 0초라고 친다고 그러고 요때를 나중 시간 그래서 t초라고 친다고 그러면 0초에서 t초까지 얘가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이동을 한 거다라고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중에 속력이 시간 지남에 따라서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간과 속도에 관련된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곱하기 속도니까 결국 이동거리 또는 변이량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이거 살짝 교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위에서는 지금 속도에 대한 것이 나오다 갑자기 그래도 속력이 나왔어.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문제 정말 많이 틀려. 여기서 속력으로 나왔으니까 이동거리가 되지만 만약에 여기가 속도가 된다? 그럼 여기는 이동거리가 아니라 변이량이 되는데 변이량. 이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대. 얘가 시간 가는 동안에 이동된 거리를 봤더니 시간 지남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정비례 관계로 쭉 증가하고 있어. 이렇게.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속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이동거리만 계속 똑같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분의 거리니까 결국은 요렇게 돼서 속력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속력. 자, 문제가 그래프가 막 어렵지 않지? 등속 운동은 그게 막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하고 속력 구분만 잘 하시면 돼. 속도 변이고 속력 이동거리야. 그리고 속도는 화살표로 기호를 표시하고 속력은 화살표로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괜찮은 거야? 숨만 뻗으면 처맞을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게 둘이 왜 이러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준 프린트물에서 자, 쓰는 번호만 풀어보세요. 이렇게 7개만 한번 풀어봐요.
평균 속도는 낮은 속도하고 처음 속도의 중간 정도값. 그러니까 낮은 속도와 그 다음에 처음 속도를 이렇게 절반 나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속도와 속력을 구분 잘 하셔야 돼. 시험 보죠.
당연하지. 오늘부터 시험 보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문자로 안 보냈었는데 일부러 숙제를 했냐 안 했냐 요거를 문자로 안 보냈거든. 근데 오늘부터는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다 말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문자로 보낼 거야. 누구한테요? 응? 엄마한테. 누구한테 너한테? 우리 지금 단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이 있네. 누가 안 들어왔을까? 주원아, 너가 안 들어왔어. 주원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우리 그 전에 방 깨고 지금 새로 만든 거니까 요거야 제목은. 주원 왔던 거. 요로 들으면 돼. 근데 주원이가 들어가면 다 차요. 다 들어온 거야. 왜? 오늘 이번이 아니야. 잠깐만. 이진우가 없는데? 준우야. 이준우야. 이준우야. 저 김도현. 준우야. 차 막기 전에 짝놈 새끼야. 빨리 들어와. 나 인원수원 보고 뭐라고 치면 나오나요? 뭐라고 치면 되냐면 그걸 이제 물어보는구나. 너 신고하게 하면 안 되는데. 신고했네. 신고 아니야. 신고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치고 들어오면 돼. 통합과학 물리 집중반. 자, 50분 수업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마저 푸도록 하자.